우린 인생의 20%도 채 살지 못한 채 남은 80%의 인생을 책임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10대 때 꿈을 찾는 것은 매우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이렇게 꿈을 찾아야 할 시기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어른들의 선입견과 그런 어른들에게 배운 우리 스스로의 선입견으로 인해 학교 책상, 학원 책상, 집 책상에 앉아 수많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집을 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찾는 문제집은 풀어볼 시간조차 없죠. 공부를 통해 성과를 이루고 그것의 재미를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고 싶지만 높게 쌓아 올라가 있는 선입견이라는 철근 콘크리트로 인해 쉽지만은 않죠. 길을 기울이면의 감독 콘도 요시우미는 자칫 잘못된 선입견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10대 학생들 그리고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시즈쿠는 여느 소녀들과 같이 짝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투명한 진로에 대한 고민거리들로 채워져 있는 중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시즈쿠는 학교 도서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서직으로 근무 중인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책을 빌려다 읽다 우연치 않게 도서 카드에 적혀있는 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아마자와 세이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시즈쿠가 읽은 책의 항상 앞에 먼저 도서 카드에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세이지라는 인물에게 의문을 품은 채 시즈쿠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月島、同じ学年に天沢さんとこの末っ子がいるじゃないか。知らないの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 중인 도서관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매일같이 탑승하던 전철에서 우연치 않게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되고 그 고양이를 쫓아가다 신비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한 골동품 가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 할아버지와 학교에서 한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文字盤を見てごらんなさい。おう私図書館に行かなきゃ。さよなら。これお前んだろ？忘れっぽいんだな。ありがとう。でもどうして？さてどうしてでしょう。見る？ 이 소년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자였고 다시 골동품 가게를 구경하러 온 시즈쿠를 위해 할아버지가 부재 중인 가게를 구경시켜주게 됩니다. 가게를 둘러보던 시즈쿠는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방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소년이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これ全部自分で作ったの？手で？当たり前だよ。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고 동아리 활동을 위해 개사한 올드팝송 콘크리트 로드를 바이올린 연주에 맞추어 부르게 되죠. 이때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도 연주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합주를 마치고 시즈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서카드에서 보았던 아마자와 세이지라는 인물이 바로 이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あれ言ってなかったっけ？俺の名前。 그렇게 놀라는 것도 잠시 더 놀라운 것은 세이지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で 되죠. も本当に才能があるかどうかや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もんな。 다음날 학교에서 시즈쿠를 찾는 세이지. 聖司君だってあんなにたくさん人がいるところで呼び出すんだもん。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서 할아버지가 소개시켜준 바이올린 제작장인 밑에서 2개월 동안 견습생으로 있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이지는 시즈쿠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도서카드에 이름을 먼저 적어 시즈쿠가 볼 수 있게 항상 책을 먼저 빌려 읽었다면서요. 시즈쿠는 이런 세이지의 고백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자신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세이지가 더 멀어진 듯한 느낌. 자신은 아직 생각해보지도 않은 꿈과 진로. 그와 반대로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도전하고 있는 세이지.
이것을 계기로 시즈쿠 또한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평소에 책 읽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뿐만 아닌 많은 책을 읽은 시즈쿠는 소설 한 편을 집필해 보기로 あいつ 합니다. がやるなら私もやってみる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서툴지만 글을 써 내려가는 시즈쿠. もう同じです 그러나 막상 소설을 집필하려고 하니 잘 되지 않는지 세이지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시즈쿠에게 세이지 할아버지는 운모편함이란 것을 보여주며 불빛을 비춰 운모편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에메랄드 원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즈쿠와 세이지는 이렇게 재련되지 않은 운모편함 속 에메랄드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해주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모편함 속에 화려한 보석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재련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단련하고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시즈쿠에게 할아버지는 말해줍니다. 시즈쿠는 이런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의 집필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한 문제집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필된 귀를 기울이면을 세이지 할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데요. 約束です最初の読者になってくださいこれは大長編だしずくさん 시즈쿠는 소설을 잘 읽었다며 칭찬하는 할아버지의 말에 좋아하기는커녕 눈물을 보입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이 말에 할아버지 또한 거칠고 솔직하고 미안성인 것이 마치 세이지의 바이올린 같다며 시즈쿠가 끌어올린 원석을 잘 보았다고 말해줍니다. 주입식 교육, 사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문제집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는 내 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부모님이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모습을 위해 풀어나가는 문제집이 아닌 나의 꿈과 내 진로를 위해 자신의 꿈에 대한 문제집을 풀어본 시즈쿠. 아직 뚜렷한 답은 없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연마해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입니다. 작품의 마지막은 이탈리아로 가서 견습생 생활을 2달간 하고 돌아와 고백하는 세이지, 그리고 그런 세이지의 고백과 꿈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시즈쿠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ってわけにはいかないけど俺と結婚してくれないか俺きっと一人前のバイオリン作りになるからそしたら 원석만으로 아름답지만 직접 재련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장시가 응원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